오늘은 히샬리송부터 언급을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미친놈이에요. 사실 첫 번째 골도 잘했는데 일단 두 번째부터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가 일단은 쿠두스가 거기서 1대1로 발 뻗는 거 보고 왼발로 툭 친 게 너무 좋았어. 어쨌든 거기서 역시 윙어는 일단 1대1이 돼야지 뭐든지 시작점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고, 쿠두스가 오른발로 딱 찬 게 그게 약간 발리슛하기 또 좋은 크로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밑둥을 차서 약간 감아차는 그런 궤적이 아니라 이렇게 어케전이 먹으면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히샬리송이 오늘 아까 첫 골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감각이 쫙 올라와 있어. 그리고 공 끝까지 보면서 기모 오는 거 보세요. 따라가는 동안에 맹수야 맹수. 거기서 와, 임팩트가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약간 카타르 월드컵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르비아전인 것 같거든요. 그때 아크로바틱하게 넣었잖아요. 그런 느낌 났어요. 히샬리송 좋았다. 그리고 전반전의 히샬리송 득점도 저는 되게 어려운 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히샬리송이 있었던 위치에서 뒤로 빠지면서 또 슛은 골대 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는 공이 뜨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히샬리송이 그것도 빈곳 방향만 잘 노리면서 돌린 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스트라이커한테 요구하는, 사실 여러분들 현대 축구 오면서 더더욱 그 심해진 경향이 뭡니까? 이 9번 공격수가 공을 많이 만질 수 없는 구조가 좀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9번 공격수한테 기회가 많이 안 오는 그런 게임 양상이 많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찬스를 하나하나 되게 소중하게 잘 다뤄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히샬리송이 첫 골도 진짜 퀄리티 있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히샬리송 사실 골도 골인데 연계도 너무 좋았어. 일단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공격수한테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골이 만병통치약이다. 골을 넣으면 그냥 플레이도 좋아지거든요. 터치도 그렇고 패스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단적으로 알 수 있었던 장면이 히샬리송이 존슨 골 넣을 때 그 어려운 공 지켜가지고 잡아놓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존슨 쪽으로 공이 넘어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골이라는 게 공격수한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토트넘 팀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왜냐? 지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어쨌든간 히샬리송이 2옵션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토마스 프랭크 체제를 생각할 때 솔랑키가 주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히샬리송이 이렇게 잘해버리면 되게 건강한 경쟁이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경쟁. 어쨌든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나가기 때문에 경기수 많아요. 그래서 둘 다 잘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간 뭐 오늘 솔랑키 잠깐 나왔지만 몸 상태 이상해 보이지 않았고, 히샬리송은 말 그대로 미친 폼이었고, 모르겠어. 다음 경기에 누굴 선발로 쓸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감각이 올라와 있는데 히샬리송을 벤치에 안 친다는 것도 저는 좀 아까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히샬리송 다음 경기도 충분히 선발로 기용해 볼 만하다, 이렇게 감각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벤치에 넣는다고? 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샬리송은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부상 관리예요. 히샬리송이 결정적으로 쓰고 싶을 때 잔부상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못 썼던 기간들이 꽤 많잖아요. 특히나 토트넘에서. 그래서 히샬리송이 이렇게 폼이 좋더라도 결국에는 부상 안 당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코칭 스텝에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토트넘 전술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어떻게 보면 프리시즌 다 지나고 이게 공식 경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일단 그레이가 뒤에서 풀어주는 역할을 했고, 토트넘이 미드필더 공 받을 때는 약간 역삼각형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 시에는 모르겠지만 빌드업 할 때는 그레이가 일단 공 잡아주는 역할, 그리고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서 공을 받아줄 때도 있고, 어쨌든 되게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서 공 받고 뿌려주는 역할을 했었고, 이제 그 위에 왼쪽 메잘라는 베리발, 오른쪽 메잘라는 사르, 이런 느낌으로 약간 플레이가 됐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 제가 확실히 느꼈던 건
포스테코글루에 비해서는 시퀀스당 패스 횟수가 적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시퀀스가 어떻게 보면 플레이의 한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퀀스당 패스 횟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이제 지공이 될 확률이 높죠. 하나의 슈팅이 나오기까지 내지는 상대에게 소유권을 내줄 때까지 패스 횟수가 많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제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은 확실히 그 시퀀스당 패스 횟수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다이렉트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크로스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크로스를 많이 올리는 주체가 풀백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경기 보면서 느낀 게 뭔가 세부 지침이 들어간 느낌? 이건 추측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포로나 스펜스 이런 선수들한테 기회 있으면 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이 들어간 것 같고, 또 포로는 여러분들 어때요? 그런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기회 있을 때 그냥 엄청 올리더라고 포로가. 어쨌든 간 토트넘이 뭐 오늘 득점 나온 거 2개가 크로스에서 나온 거니까 통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토트넘이 또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히샬리송이라는 선수가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또 사실 일반적인 골들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더골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매 경기 나와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케이, 히샬리송 잘했어, 그것도 맞아. 근데 이제 토트넘 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확실한 공격 방법들을 생각을 해내야 된다. 지금 이제 벌리라는 팀이랑 했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실 벌리가 이제 첫 경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벌리가 체급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토트넘이 오늘 벌리 상대로 이겼지만 이제 아예 환호하기는 좀 이르고 다음 경기도 어떻게 치르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히샬리송이 2번째 득점하기 전까지는 벌리가 기회 많았어요. 근데 벌리 공격진 선수들의 퀄리티가 너무 아쉬웠고, 사실 벌리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무너진 느낌도 있죠. 그래서 히샬리송이 잘했기 때문에 벌리 말고 다른 상대랑 토트넘이 맞대결했을 때 또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오늘 경기 승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사실 무조건 결과가 중요한 게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개막전이에요. 2번째, 홈에서 합니다. 3번째, 벌리예요, 상대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거나 비기면은 그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게임 어쨌든 간 토트넘이 이 승리라는 가장 큰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충족됐고요. 그리고 이게 충족되면서 또 뭐가 좋습니까? 클린시트라는 게 좋죠. 결국에 토트넘이 오늘 실점을 안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토트넘이 그 실점을 안 하는 과정에서는 반더벤이 오늘은 정말 큰 역할 많이 해줬다. 사실 오늘 로메로는 그렇게 완벽한 플레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로메로가 분명히 장점은 있어요. 몸을 반 열어놓고 그 전진 패스하는 건 뭐 토트넘에서 따라올 자가 없는데, 근데 오늘은 솔직히 로메로의 개인적인 미스가 너무 많았다. 특히 이제 중간에 왼발 패스로 기회 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은 이제 센터백으로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실수다. 벌리가 공격수 조금만 더 좋았으면은, 내지는 벌리가 아니라 다른 팀이었으면 뭐 실점해도 진짜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수비적인 것들을 반더벤이 오늘은 잘 채워줬다. 그런 거 보면은 토트넘이 수비수의 조합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로메로가 잘하는 게 있고 반더벤이 잘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로메로는 뭐 빌드업, 전체적인 수비 라인 리딩, 뭐 공중볼도 잘하고 뭐 그런 게 있다면, 또 반더벤은 빠른 스피드로 그렇게 넓은 범위 커버해주고, 그래서 뭐 커맨더형, 파이터형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합 자체는 잘 맞는다. 문제는 뭐죠? 걔네들도 부상이 많다. 그래서 이 2명의 선수들도 부상 없이 시즌을 꼭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사실 토트넘이 지난 시즌 17위 한 거에 이 2명 센터백이 부상당했던 기간이 길어서도 무조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챙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쿠두스, 저는 오늘 토트넘이 쿠두스한테
돈 주고 영입한 그 값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 영향력적으로도 그렇고 일단은 1대1이 되잖아요. 저는 1대1이 된다는 거가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밀집 공간에서 버텨주고 이런 것들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쿠두스는 참 잘 데려왔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쿠두스만큼 또 해줄 수 있는 왼쪽 윙어가 오면 또 너무 좋겠죠. 지금 이제 사비뉴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사비뉴의 특성상 시티보다는 토트넘에 조금 더 잘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비뉴가 23, 24 시즌에 리그 베스트 먹었을 때 그 라리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영상을 올려준 게 있어요. 사비뉴가 잘하는 장면, 모은 장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사비뉴가 득점하거나 어시스트한 장면들이 공간이 좀 많을 때예요. 근데 이제 맨시티는 기본적으로 짧은 패스를 바탕으로 상대를 좀 눌러놓고 하다 보니까 사비뉴가 막 활개치기는 솔직히 좀 어려웠거든. 내려앉은 수비 라인을 깨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로나 때는 넓은 공간에서 뭐 땅볼 크로스도 하고 자기가 공간 찾아서 뛰어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또 토트넘이 지금 그런 역습하는 상황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완전 지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또 득점에서 역습으로 넣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장면에서는 사비뉴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시티가 팔아야겠죠. 그것도 그렇고 사비뉴의 본인 마음가짐도 중요하겠고 가격도 중요하겠죠. 이제 존슨도 얘기를 해볼게요. 존슨은 사실 왼쪽에 나오든 오른쪽에 나오든 저는 비슷한 그 경기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슨은 약간 두더지 같아. 이게 그러니까 비유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골 장면 아닐 때, 그러니까 골과 관련 없는 상황에선 땅속에 들어와 있다가 골일 때만 탕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골을 넣고 다시 이제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솔직히 골 넣은 날은 못 가겠어. 잘했잖아. 골 넣었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존슨이란 선수를 데리고 막 짜자자자자작 만들어가는 플레이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제가 본 존슨으로는 솔직히 좀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존슨은 이제 기대치가 토트넘 팬분들은 어느 정도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토트넘 팬분들도 많이 보셨다 보니까 이제 존슨의 특성을 알고 결국에 이제 존슨은 기준이 명확해질 것 같아요. 오늘 존슨이 골을 넣었냐 못 넣었냐, 공격 포인트를 올렸냐 못 올렸냐, 요게 명확한 기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존슨은 골 넣은 날은 잘한 날이고 골 못 넣은 날은 땅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기 영향력이 너무 없다. 그래서 사실 오늘 득점은 너무 좋았어요. 스피드 좋았고 그리고 슈팅 타이밍도 좋았어. 그거를 왼발로 때리지 않고 발 바깥으로 툭 가볍게 밀어넣은 거, 그건 충분히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존슨이 토트넘에서 닭주전이 되려면 온더블 상황에서 더 잘해야 돼요. 존슨은 속도가 붙어있을 때는 그래도 좀 하거든요. 근데 서서 공을 받거나 속도가 죽어있는 상황에서 공을 받으면 1대1이 안 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왼발도 좀 약하고, 그러니까 왼발이 남이 준 공을 바로 슈팅할 땐 또 괜찮거든요. 근데 자기가 공을 끌고 가서 왼발로 크로스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존슨은 감독이 좀 잘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 좀 애매하네요. 저는 킨스키를 지금 안 쓰고 있는 이유, 내지는 비카리오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저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약간 쇼앤프루브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토트넘 감독이니까 처음에 그래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쨌든 간 비카리오가 토트넘에 오래 있었고 또 선방 같은 거는 나쁘지 않다 보니까 안전빵으로 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경험 많은 선수를 먼저 써본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맞긴 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발밑이 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다 발밑은 어느 팀이든 중요하긴 한데요. 일단 한 경기로 판단하긴 어려운데 의외로 또 골키퍼가 롱킥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꼭 뒤에서도 짧게 썰어서 가려고 하는 느낌까지는 아니어서 일단은 경험과 선방 능력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레이 좀 얘기해볼까요? 그레이는
사실 토트넘이 키우고 싶다면 이제는 땜빵 그만하고 한 자리 좀 고정해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선수잖아요. 근데 어린 선수인데 자꾸 멀티플레이어 성향이 있다 보니까 여러 자리 가면은 저는 오히려 그게 성장이 더디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시즌에는 그레이한테 자리 하나 정해주고 뭐 미드필더여도 좋고 뭐 어디여도 좋으니까 자리를 좀 정해주고 그 자리에서 계속 좀 기용을 해줘야 선수의 성장 곡선이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맡은 역할도 그레이가 하기는 조금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왜냐면 그레이가 어떻게 보면 팀 내에서 가장 어린 축에 속하는데 센터백들한테 공 받고 거기서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저는 뭐 거기서 축구적인 스킬도 필요하겠지만 소프트웨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로드리가 왜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평가를 받습니까? 똑똑하잖아. 줄 때는 주고 또 공을 뺄 때는 빼고 템포 조절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 그레이가 뭐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만약에 또 그레이를 계속 미드필더로 쓸 거라면 뭐 빡투박으로 쓸 건지 메잘라로 쓸 건지 수비형 미드필더 오늘 뛰었던 자리로 쓸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정해주면서 한 자리에서 경험치를 좀 늘려줘야 PL이라는 무대에 적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포지션도 시도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봤던 스펜스의 고점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1대1 대인 수비. 그리고 대인 수비 내지는 이제 뒷공간 커버할 때 그 스피드가 엄청 빨라요. 제가 스펜스의 이름의 뜻을 말씀드렸죠. 스피드 플러스 디펜스여서 스펜스거든요. 근데 이제 스펜스가 1대1 수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따라가는 스피드 이런 것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두 번째 장점은 등지고 공 지키는 걸 되게 잘했어요. 지난 시즌 리그컵 토너먼트 단계에서 그죠? 근데 스펜스가 그 등지고 공 지키는 능력은 살짝 무뎌진 것 같고 아직까지도 1대1 대인 수비 능력이라든지 따라가는 스피드 이런 것들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펜스는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죠. 바로 공격 능력이에요. 스펜스가 역발 풀백으로 쓰이면 어쨌든가 왼발 크로스나 왼발 컷백의 퀄리티 올라가 줘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극복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사실 스펜스가 아까 가마차기 중거리가 또 있었는데요. 뭐 풀백이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긴 한데 사실 프리미어리그 뛰는 선수라면 거기서는 그래도 유효슛 정도는 가졌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가 스펜스 자기 장점 유지하면서 공격적인 능력을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토마스 프랭크 볼이 강팀이랑 할 때가 기대돼. 강팀이랑 할 때 어떤 맞춤 전술로 어떻게 힘들게 만들까 이게 기대돼요. 사실 토트넘은 약팀과 내지는 그러니까 중하위권 팀들한테 승점을 잘 누적하면 사실 강팀한테는 꽤 잘할 것 같거든요.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잖아. 롱스로인도 있고 세트피스도 있고 뭐 3백 단소랑 같이 해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강팀과의 대결이 기대되는 그런 감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팀을 잡으려면 결국 근데 역습을 잘해야겠죠. 그래도 역습은 계속 연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